쓰기 메모.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메모광. 인류가 하는 일에는 빈틈이 없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펜과 노트를 자네 몸의 일부처럼 여기라고. 일 잘하는 사람은 메모하는 습관도 남다르다. 완벽한 메모는 일에 대한 안도감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려면 고객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사의 신임을 얻으려면 지시받은 일을 빈틈없이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일 잘하고 신임이 두터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빈틈없이 실행한다는 안도감을 준다. 전설적인 경영자 잭 웰치는 경영의 기본은 정보의 철저한 공유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라고 했는데, 정보를 공유하여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꼼꼼하게 기록하는 메모의 힘이다. 고객이나 상사와 대화할 때는 특히 더 열심히 메모를 하자.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물론 너무 노골적이면 상대에게 아부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방금 하신 말씀 정말 재미있어요. 잠깐 메모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올라갈 테니 말이다. 꼼꼼한 메모 습관은 일 잘하는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일 잘하는 상사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우수한 사람일수록 평소 회의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은 반드시 메모로 남긴다. 이는 시간을 들인 대화에서는 반드시 뭔가를 배워 피와 살이 되도록 하겠다는 만족을 모르는 학습 습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메모를 하지 않는 부하 직원만큼 밉상은 없다. 메모와 담을 쌓고 지내는 부하 직원만큼 밉상인 생물은 지구상에 또 없다. 메모와 담을 쌓거나 핵심은 다 놓친 부실한 메모를 하는 사람은 일을 대하는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메모를 얕봐서는 안 된다. 메모의 힘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통하므로 메모의 기본만 확실히 지켜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똑 부러지는 메모를 팀과 공유하는 단순한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하기만 해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 메모 하나에도 일에 대한 자세 전반, 특히 빈틈없는 철벽 같은 주의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명심하자. 물론 메모는 정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핵심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메모하는 철저함이 있어야 진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류의 메모는 피라미드 구조. 논리적 사고 능력은 일의 디테일에 드러난다. 받아 적기만 한다고 메모를 잘하는 건 아니지. 정리가 중요해. 성공하는 인재들은 메모를 할 때 무조건 받아 쓰지 않고 논리 정연한 구조로 완성해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컨설턴트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수인 직업인 만큼 매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리적 사고에 뛰어난 사람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정보를 정리해 간다. 내가 감탄에 맞이 않던 베인 앤 컴퍼니의 한 컨설턴트는 어느 회의에서든 항상 엄청난 기세로 메모를 한다. 저렇게 메모를 할 정도로 내가 구구절절 괜찮을 말만 하고 있나 싶어 슬쩍 메모를 곁눈질하면 갈팡질팡하던 나의 이야기를 멋지고 완벽하게 피라미드 구조로 다시 정리해 놓았다. 나조차도 내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 알지 못해도 이야기의 본질을 파악하여 정보를 바로 끌어낼 수 있도록 피라미드 구조로 깔끔하게 정리해버린다. 구조화된 메모는 높은 논리적 사고 능력의 상징. 인류들이 작성한 메모는 워드 작업만 거치면 그대로 미팅 자료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으며, 피라미드 구조로 정리된 메모는 그대로 훌륭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변신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회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이야기의 요점은 물론 다음 단계까지 정리된 훌륭한 자료가 완성되어 있다. 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받아 적고 정리하는 일은 대개 연차가 낮은 사원들의 몫이다. 회의가 많은 회사라면
메모를 회의록으로 옮겨 정리하는 것만으로 하루를 허비하는 때가 있다. 그런 만큼 메모 하나하나의 논리성을 높이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화이트보드의 달인이 되자.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 리더십의 기본. 인류 비즈니스맨은 화이트보드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 중구난방인 회의에서도 화이트보드의 달인이 있으면 순식간에 발언을 취합하여 핵심을 피라미드 구조로 정리해낸다. 말하자면 참석자들의 머릿속 생각을 통합하고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지적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 일정한 테마에 관하여 회의 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에서 나온 무수한 아이디어도 순식간에 그룹별로 분류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실행계획과 담당자의 마감 일자가 표로 정리되어 회의 결과물로 남는다. 사방팔방에서 쏟아지는 정리되지 않은 발언을 차례차례 피라미드 구조나 매트릭스 구조로 정리하여 화이트보드에 써나가는 인류의 모습은 화이트보드의 달인이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지적이다. 회의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순식간에 분류하여 불필요한 정보는 상대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과감히 쳐낼 줄 안다. 화이트보드 덕분에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전체 그림에 어디쯤에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생산적인 의견을 책임지고 관리해 갈 수 있다. 화이트보드의 달인은 논의를 가시화하는 데도 능하다. 맥킨지나 베인 앤 컴퍼니의 인류 컨스턴트는 논의를 촉진하면서 각 논점의 연관성을 화이트보드에 적어나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논의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잃을 일이 없다. 또한 순식간에 새 콘셉트를 가시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해진다. 반면 논리적이고 명석한 사고가 어려운 사람에게 화이트보드는 양날의 검이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정보가 구조적이지 않고 불규칙해 문제와 분석과 대책이 뒤섞여 있으면 회의 참석자들은 큰 혼란에 빠진다. 참석자의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모두의 지식과 견문을 끌어내어 각각의 의견을 하나로 집약하는 것이 지적인 리더십의 기본이다. 자료는 심플하게 한 장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장 먼저 공유한다.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먼저 보여달란 말이야. 갓 입사한 신입 컨설턴트가 상사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는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 아웃풋할 이미지의 큰 틀과 맞춰야 한다. 세부적인 것들을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전체 방향과 맞지 않으면 결국 다시 해야 하고 그때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던 시절 인류 컨설턴트 상사들은 하나같이 전체 구조와 스토리 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야기의 큰 틀이 있는 사람은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시하고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논의하지만 이야기의 큰 틀은커녕 중간 틀이나 작은 틀조차 없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세부 이야기로 훅 들어가 버린다. 최고라 불리는 비즈니스맨 중에 자료가 쓸데없이 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료의 구조가 명확하고 내용도 간결하다. 단 몇 장의 차트에 능수능란하게 콘셉트를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순식간에 전한다. 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인지 항상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지루한 라리오 차트. 라리오는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에서 적을 잠들게 하는 마법으로 참석자들에게 때 아닌 수면 시간을 제공한다. 스티브 잡스가 당신의 자료를 본다면 존경하는 상사가 나에게 했던 말이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다. 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한 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애플 광고를 봐. 자세한 설명은 전혀 없이 회사 로고와 단어 두세 개가 전부잖아. 우리는 금융업이지만 금융의 애플을 목표로 최대한 짧고 심플하게 전해야 해.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메일이든 프레젠테이션이든 아주 짧고 간결하게 전체적인 그림과 구조가 확실한 자료가 되도록 철저히 힘쓴다. 아무리 긴 자료라도 첫 페이지에 요약이 있고 그 첫 페이지의 요약 중에도
첫 세 줄에 더 집약된 요약이 있으며 그 첫 세 줄에는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 당신이 공들여 작성한 100페이지짜리 자료를 살펴보자. 그렇게 공을 들였음에도 이야기의 골격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날려야 한다. 지금부터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마다 옆에서 스티브 잡스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한 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유념하자. 잡스의 명언 중에 Stay hungry, stay foolish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 Stay simple 이라고. 신은 디테일에 있다. 사소한 실수에도 수치심을 느끼는 책임감이 중요한 일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인류라고. 20대 초반에 어느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시절 밤을 새다시피 하며 완성한 자료를 인쇄해 MBA 출신의 상사에게 가져갔더니 인쇄물이 가지런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가 한 말이다. 예상치 않게 욕을 먹었을 때는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지만 내가 상사가 되고 보니 확실히 이런 사소한 작업 하나에도 일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나 역량이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입사 1년차는 상사의 지시대로 파워포인트를 작성하거나 엑셀 문자 폰트를 바꾸거나 화살표 크기를 늘리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기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업무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유명 외국계 금융기관에 입사한 나름 우수한 인재이니 기업 가치 평가나 M&A 어드바이저 등의 일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워포인트의 색 사용 평가와 차트 모양 어드바이저 업무인 것이다. 어느 날 상사가 내가 작성한 자료의 회사 로고가 1mm 빗나갔다고 자로재가며 혼냈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 누가 거기까지 신경을 씁니까? 하고 대들었다. 그러자 그 상사는 다른 경쟁사도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데 작은 실수로 고객의 주의를 끌고 싶어 내용보다 깔끔한 자료가 승부의 핵심이야 라고 말했다. 그만큼 디테일에는 모든 업무 능력이 집약되어 있다. 혈기왕성하던 시절에는 이런 시시한 기본 작업이 끔찍이도 싫었지만 당시의 상사는 세련되지 않은 일을 무시하지 않을 것, 하찮게 생각되는 일이라도 그것이 쌓여 큰 차이를 낳는 법이라며 나를 호되게 다물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일찍 성공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료 작성 같은 사소하고 기본적인 작업 하나하나에도 디테일에 신경 쓰며 최고의 능률을 올리고 있다. 완벽과 단순 실수 사이에 있는 수치심. 인재는 자신이 작성한 자료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낀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자료에 회사 로고가 빗나가 있든 실수로 다른 회사 로고가 들어가 있든 태평스럽게 괜찮지 않아를 남부한다. 실수가 끊임없이 반복되어도 괜찮지 않아 하며 상태는 놀랄지언정 본인은 참으로 너그럽게 스스로를 용서한다. 반면 인류는 상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고심을 거듭하며 훨씬 빨리 일을 마무리한다. 다른 담당자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자료를 만들자고 다짐하며 일 하나하나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다. 상사의 지적으로 오탈자를 발견하거나 그래프를 조금 수정하게 되는 것에도 큰 수치심을 느끼고 완벽한 자료를 만들지 못한 자신을 질책한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디테일의 완벽함을 파고드는 사람만이 높은 곳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완벽한 자료와 작은 실수 하나인 자료 사이에는 그저 실수 하나에 그치지 않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한다.